머리를 많이 쓸수록 점점 더 게을러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머리 똑똑한 친구들이 어떤 걸 좋아해요? 바로 효율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효율이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좀 이 얘기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집이랑 미용실이랑 헬스장을 가야 되는데 샤워를 언제 하는 게 최적이지? 그럼 일어나자마자 원래 샤워하던 대로 하면은 머리를 2번 감아가지고 미용실 가서도 머리 감을 텐데 헬스장 가서도 땀 흘려 머리 감아야 돼. 근데 최근에 내가 머릿결 되게 안 좋아졌어. 그리고 그 다음에 미팅이 있는데 미팅 전에 헬스하면은 체력이 딸려가지고 미팅을 내가 잘 못하지 않을까? 뭐 하여튼 별의별 이런 우리가 지나고 보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헬스를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미팅을 망쳤어. 그런 경험이 한번 있으면 그 다음번에는 얘를 배치할 때 최적이 어딘지를 계속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몇 가지만 돼도 가장 효율적인 배치를 생각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요. 집, 미용실, 헬스장, 샤워하러 가기, 미팅, 학부모 회의,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친구 약속, 뭐 전화 통화 해주기 2건, 문자 답장 해주기 3건, 카카오톡 답장 해주기 5건, 뭐 사무실 가서 서류 챙기기 하나, 다시 외우기. 근데 이게 많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한 이 정도의 하루 일과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생각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뭘 안 해요?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최적화를 하고 싶어 하고 최적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난이도를 올려요. 그럼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하게 돼요?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모든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돌리려다 보니까 렉이 걸려가지고 오히려 시작을 못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해야 하는 일을 내가 많이 넣을수록 최고 효율을 고려할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고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시작을 못하는 것뿐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 흐른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게 되면 내가 하려고 그랬던 선택이 하루라는 게 내가 1시간만 날려도요 그 안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따질 시간이면은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이런 난이도가 원래는 낮아야 되는 일들 이거를 최적 동선을 막 배열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을 못하게 되고 시작을 못했을 때 어떻게 돼버려요? 때가 지나버려. 때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좌절감. 나는 이런 것도 못하나? 했으면 평탄데 잘하려다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해야 하는 일이 만약에 13개만 돼도요. 우리 경우의 수 한국 사람들은 경우의 수를 잘 하잖아요. 월드컵 할 때 아니면은 뭐 프리미어십이 하거나 뭐 이런 거 하면은 무조건 경우의 수 따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은 한 13개에서 한 15개 정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루에 하는 일이 내가 누구한테 반드시 답장해줘야 되고 책 반납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들 내 능력이 100인데 1밖에 안 되는 일들 있죠. 그거를 줄일수록 이득이에요. 그거를 안 할수록 엄청 이득이라고요. 이 변수가 하나만 늘어도요 이 경우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머리를 감고 설거지를 할 거냐, 샤워를 하고 설거지를 할 거냐, 뭐 아니면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할 거냐, 샤워를 하고 운동을 할 거냐, 아니면 그 앞뒤로 했을 때 내가 건조하면 어떻게 할 거냐, 보습제를 가져갈 건지 아니면 집에 와서 바를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을 하지 말라는 거야, 내 말은. 그거를 다 계산하는 건 불가능이라고요. 이 정도 되면 13개에서 15개 정도 되면은 한 경우의 수가 한 100개에서 한 1000개 사이일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 중에 우리가 최적의 값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너무 쉬우니까. 어떤 동선을 보고 나서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판단하는 건 너무 쉬워요. 나 늦었어. 바보같이. 학부모 회의 하면서 식사를 했으면 좀 일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근데 막상 그거를 그 당시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뭐냐면 학부모 회의하면서 식사하고 싶은지 그 부모님들한테 확인 다 해야죠. 그 다음에 그거 문자랑 카톡 해야죠. 참석 인원들 동의도 얻어야죠. 근데 누가 식사 중에 어떤 거 알러지 있는지 안 먹는 거 있는지도 알아야죠. 예약할 장소 어딘지, 예약 인원 몇 명인지 그 경우의 수가 추가되는 거예요. 사실은. 미용실 가면 머리를 감는데 운동을 하면 샤워를 해야 되고 집에서 씻고 출발해야 될지 아니면 머리를 감고 출발한 다음에 트리트먼트가 헬스장엔 없던데 트리트먼트 챙겨야 될지 바디 보습제는 가져가야 될지 지나고 나면 훈수 두는 거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재밌는 걸 한번 봅시다. 집, 서류, 이거 회사예요, 회사.
뭐 미용실. 우리 일반적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일 때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경우의 수 2개예요. 이렇게 이게 3개일 때는. 4개일 때는 뭐예요? 미용실에다가 헬스장 들어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 말고도 이렇게 가는 거가 더 생기잖아요.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요. 그 반대도 되고. 그 6개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혹시 팩토리얼을 알아요? 팩토리얼?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배우잖아요. 팩토리얼. 이거 3개일 때는 2 곱하기 1이고 4개일 때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그럼 5개면 얼마일까요? 5개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요. 그럼 몇 개예요? 네, 24개예요.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하루에 하는 거 누구에게 뭐 답장하기 막 이런 것까지 어떤 시간 순서로 해서 내가 집에 와서 눕는 걸로 이렇게 동선을 짜잖아요. 그러면 한 15개? 한 13개 정도라고 해봅시다. 13개면은 12 팩토리얼이에요. 그쵸? 12 팩토리얼 얼마예요? 팩토리얼 계산기. 네이버에서 팩토리얼 계산기에서 들어온 거예요. 12 팩토리얼 했더니 얼마예요? 4억 7,900만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줄일수록 훨씬 더 내가 삶이 편안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쓸데없는 거 전부 다 위임하러 위임. 팩토리얼이 이게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12 팩토리얼에 4억 7,900만이잖아요. 이거 13되면 얼마예요? 62억으로 늘어나. 12 팩토리얼일 때 이게 4억 7천이거든요. 한 가지 일만 더 늘어나도 경우의 수가 그 13 팩토리얼 되면은 62억 10배 이상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운 일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 어차피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박미선 개그맨 분 남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내가 빚이 10억이 있으나 10억 100만 원 있으나 그게 그거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내 삶을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 유명하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에서 이 말이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말. 티끌 모아 티끌이다. 이거 지금 유명하잖아요. 내가 너무 싸가지 없게 거절하느니 어차피 티끌 모아 티끌이고 빚이 10억 있으나 10억 100만 원 있으나 그거 내가 부탁하는 거 들어줄게. 만약 거절 안 하고 제일 불쌍한 애가 뭐냐면 똑똑하고 착하고 착한 사람. 이거 뭐 거절 못하는 사람. 이 사람 인생 조지는 거예요. 봐봐요. 똑똑하니까 효율 쫓아가지. 착하니까 거절 못한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만 얹어줘도 14 팩토리얼 되고 얼마냐? 에? 이게 얼마? 871억이에요. 871억. 그 다음에 자기가 똑똑하니까 내가 한 거 보면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 왜 그랬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일을 내가 하나를 더 했을 뿐인데 계속 무너지는 이유가 여러분이 똑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실행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그 최고 효율을 이거 최고 효율을만 포기해도 훨씬 편해져요. 어때요? 지수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개에서 1000개라고 생각했는데 힘든 일도 아니야. 내 동선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경우의 수가 이만큼씩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절을 못하면 인생이 아무 일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뭐라 그러냐면 TSP 문제라 그래요. 판매원, 외판원 문제. 이걸 어디서 알았냐면 제가 양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컨텐츠를 보다가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TSP 문제가 있다. 그거를 양자 컴퓨터가 잘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길래 이게 뭔지 찾아봤어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거의 양자 컴퓨터 있어야 된다고.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도 우리가 성인이 되는 순간 이런 과업이 늘어나요. 그 고등학교 때는 뭐만 하면 돼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안 씻어도 되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 청소해야지 부자 된다는 말을 그냥 제껴라. 방 청소해야지 부자 된다고? 중요한 5가지를 하는 게 중요하지. 방 청소로 예를 들어서 내가 팩토리얼에 하나를 더 올리는 순간 나는 방 청소라는 옵션이 존재해야 돼. 그 순간 굉장히 삶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워져. 내가 예를 들어서 운동해야지 삶이 나아진다라고 했을 때 근데 내가 이미 최적 구성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삶의 과업이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다가 운동을 하나 잘못 넣잖아요. 그럼 이게 폭발하면서 몸은 건강해질 수 있는데 정서적으로 다 무너진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트레스 없이 관리할 수 있는 과업의 숫자 넘어가는 건 거절해야 돼. 바꿔주던가. 우리 애 방이 더러워지는 이유 뭐예요? 장난감을 계속 사기 때문이에요. 하나를 사면 하나를 빼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책상이면 아니면 어떤 공간이면 하나 사면 하나 빼야 된다는 걸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뇌는요. 뇌는 무한하다고 생각해. 몇 자리까지 외우는지 해보면은 암산도 안 되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1 더하기 1 2죠. 근데 83,526 더하기 123,000 어렵잖아요. 83,526 더하기 123,000 이거 암산이 뒤에를 내가 세 자리를 날렸는데도 암산이 바로 안 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써보고 해봐야 돼. 이거 덧셈 해봐야 돼. 이거 더하면 20만 6,526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냥 암산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써야지 돼. 근데 뭐예요? 자, 1번 이 문제, 2번은 이 문제, 3번 인생. 이 세 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는 뭔가요? 3번이지. 근데 이것도 암산이 안 되는데 이거 암산하려고 그런다고. 머릿속에 내가 무한하다고 하지만 사실 인간의 뇌는 이것도 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약하다고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스트레스 없이 소화할 수 있는 과업의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개 아니면 6개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써놔야 돼. 그래서 어떤 게 들어왔을 때 이것을 포기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 그 정도의 가치가, 우리가 부등호를 그려봤을 때 우리가 어떤 부등호 그려볼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부탁이 들어왔을 때 내가 하고 있는 거랑 이거랑 부등호를 그려봤을 때 이 가치가 떨어지면 거절을 해야 된다고요. 거기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절당하는 순간 거절한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랑은 헤어져 줄 필요가 있어요. 뭘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럼 그런 사람들이랑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져야 돼요? 거절만 해도 적으로 생각하고 막 죽자사자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인구가 서울 수도권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가 너무 좁아. 업종까지도 다 너무 좁아. 그럴 때 어떻게 보내야 되냐? 내가 좀 손해를 보면서 보내야 돼. 연락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을 활용을 하는 거야. 뭐예요? 어떤 사람이랑 손절하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면 좀 웃길 수도 있지만 돈 빌려주면, 소액이라도 빌려주면, 친구와 관계를 망치고 싶으면, 친구와 손절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라? 돈 거래를 해라.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손절하고 싶어. 한 20만 원 빌려줬어. 20만 원이라도 들고 간 사람은 있잖아요. 나를 다시 안 찾아요. 받을 거 있는 사람이 찾아오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보내주던가, 아니면 이런 거 있어요. 되게 내가 손절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관계가 어떤 악화가 돼 있는 상태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좀 끌어올려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관계로 만든 다음에 그 사람한테 특별한 기억이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손절을 할 때. 손절도 아니죠. 그렇게 돼서 그냥 인생에서 지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줄이고 내가 할 일을 적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더 해주게 되면 얘를 빼야 되는구나. 그거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구나. 아무리 쉬운 부탁이라도 내 동선이 꼬이게 될 수도 있구나.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야. 아니면 그냥 달려가도 되죠. 그래서 부자들이 실행하라 그러는 거야. 실행해라. 실행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거절도 있지만 실행도 있어요. 그러면 실행하면은 뭐가 좋아요? 자, 871억 개의 경우의 수가 내가 한 가지를 수행했어요. 내가 뭐 어떻게 누굴 마주칠까봐 몰라가지고 꾸미고 나가야 되고 이런 거 그냥 다 제끼고 일단 가서 했다고.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얘를 성공했던 망했던. 얘는 걱정의 영역에서 그냥 과거로 바뀌어요. 걱정은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걱정보다 후회로 바뀌는 거죠. 후회. 그냥 걱정을 후회로 바꿨다. 둘 다 어차피 부정적인 감정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순간 얻은 게 있어요. 걱정이나 후회는 그 두 개를 등가로 놔둔다고 해도 잘 못해서, 잘했으면 어떻게 돼요?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고. 여튼 그 대신 뭐예요? 871억 개의 경우의 수가 62억 개로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실행할수록 실행하게 된다. 왜? 사람은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거 가는 게 더 어려워요. 어려운 거 하다가 쉬운 거 가고 쉬운 거 가고 쉬운 거 가고 쉬운 거, 그럼 더 쉽게 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를 더 부셨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871억 개의 경우에서 4억 7천 개까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늘어나더라도 늘어난 것들을 내가 실행력으로 다 부실 수 있어. 내가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마찬가지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니까 이거를 경우의 수 줄이는 걸 못하니까 인생 난이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행해야 되는 이유는 인생을 좀 쉽게 만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것부터 해야 돼요? 쉬운 것부터 해야 돼요? 아니에요. 일단 하나라도 없애야 돼요. 손에 잡히는 것부터. 실행 자체가 어려운 분인데 어려운 과업부터 하면은 쉬운 게 해결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일단 쉬운 것부터 해서 하나씩 딱딱 뽀개면 돼. 뽀개서 안 해도 되는 건 그냥 하지 말고 남한테 맡겨야 되는 건 맡기고. 왜? 이게 맡겨야 되는 건 맡겨야 돼요. 방 청소를 하는 것보다 청소 연구소를 쓰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그게 인생 난이도 낮추는 거예요. 그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본업에서 그만큼 청소 연구소만큼 더 벌 수 있는 거를 그냥 그거를 강화하는 게 낫지. 하나로 계속 문제를 하나로 다 탈탈탈 모아가지고. 아니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바닥에 먼지가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구슬이 엄청 떨어져 있다고 할게요. 그럼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씩 주실 거예요? 아니죠. 일단 한 군데로 모을 거 아니에요. 모은 다음에 그냥 훅 푸면은 그게 제일 많이 빠르게 치우는 거 아닌가? 일단 병목을 만든 다음에 그 병목을 딱 해결해야 돼요. 병목을 만든 다음에 병목을 딱 깨면은 그냥 훅 내려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해보면 좋겠다. 실패에 대한 공포가 실패 확률을 더 키우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그냥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쉬운 일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된 거는 일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가장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거 불가능하다고요. 이 불가능을 인간의 힘의 한계, 인간의 능력의 한계, 이거를 인정을 안 하면 영원히 미룰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하니까. 그럼 미루는 거는 뭐가 돼요? 자, 여러분들, 자, 이것도 해보, 다시 여기 더하기로 가볼게요. 83,526 더하기 123,000. 이거 안 보고. 근데 이거를 난이도가 지금 이제 엄청 써놨으니까 낮아졌잖아요. 쓰면 낮아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이거를 딱 한 다음에 1, 2, 3. 3초 쉬워? 그럼 1초 만에 맞춰. 1초 쉬워? 0.5초 만에 맞춰. 이거예요. 시간 제한을 둘수록 어떻게 돼요? 난이도가 올라가. 세 번째, 시간을 제한할수록 난이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개수도 내가 계속 오버되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최적화 문제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때가 지나가고, 그러면 빨리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할 시간을 내가 고민하느라 30분 썼어요. 이것 때문에 동선 짜다가. 그럼 운동 30분 만에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난이도 더 올라가지. 똑같은 운동 강도를 뽑는다고 하면, 내가 만약 운동 강도를 포기하면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같은 운동 강도 뽑으려면은 난이도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미루면 이거 효율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거는 지수적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시간도 줄어드니까 거기 더 높게 올라간다. 난이도가 높은 것이 내가 주저하는 이유가 되는데, 미루는 것 때문에 더 미루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진짜 중요한 거를 적어놓지 않으면 어떤 게 되냐면 쓸데없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걸 포기하게 돼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퇴사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이혼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걸 없애버리는 것이 그런 비가역적 변화를 만드는 뭔가가 되어서는 안 돼. 진짜 중요한 거를 포기하면서 그걸 하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거 써놔야 돼.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쉬운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내는 것은 현대 과학도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하나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 다 이제 잊어봅시다. 어차피 유튜브는 그냥 생각 안 하고 보는 거니까 다 잊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잊지 마라. 중요한 것을 바꿔주지 마라. 중요한 거랑 안 중요한 거랑 교환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잊지 말고 그 중요한 것을, 이것도 써야겠다, 바꿔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요. 중요한 것을 안 중요한 걸로 바꿔주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덧붙여 볼게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막 식민지
넓히던 제국주의 시대에 그럴 때 보면은 어떤 식민지를 점령할 때 처음에 이제 그 무역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들한테 남는 거 막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를 받아오잖아요. 무슨 잡동사니 같은 거 주고 소비재 주고 그쵸? 그거를 준 다음에 그들의 원재료를 그냥 툭 떠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맨하탄 섬도 그냥 몇 불에 팔았대요. 그 맨하탄 섬은 자연이 만든 거고 돈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자연이 만든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인간이 만든 거랑 바꾸는 거는 중요한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무 싸게 바꿔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건 생각보다 별로 안 중요할 때가 많아요. 아니 이게 옛날 일이 아니라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제가 그 봉사활동을 갔었어요. 스와이엄피어라는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간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경작하고 농사 짓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대. 오히려 그 시골 마을에. 근데 저기 프놈펜으로 간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프놈펜으로 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뭔 소린가 봤더니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경작지 있잖아요. 이거를 팔아가지고 도시에 가서 뭘 사는지 알아요? 스마트폰이랑 저기를 산다는 거야. 막 오토바이 이런 거.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부동산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 그 댓글을 달려는 당신의 마음을 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 중요한 것을 바꿔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여기에 있는 것을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하라고. 거절. 아직 다 안 찼으면 좀 도와줘도 돼. 오늘 나 이거 비었어. 그러면 한 칸 넣어줄 수 있죠. 근데 다 찼는데 어떻게 하라고. 내가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계속 얹다 보면 나쁜 사람 돼요. 그거를 어기는 게 더 나쁜 사람이야. 중요한 것을 잊지 말고 바꿔주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바꿔주면 안 돼. 근데 이것만으로 사실 이 두 가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계속 일이 생기는데요. 그거 어떻게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 이게 왜요? 맡기려면 다른 인간한테 맡기려면은 이걸 해야 되고 그쵸? 다른 사람한테 일을 넘겨줘야 돼요. 계속 한 명 인간의 사고력이 아니면 어떤 실행력이나 행동력이나 시간이나 이게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변수는 우리가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면 좀 마음이 편안하실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유한하다. 팀으로 움직여야 된다. 팀으로. 나 한 명, 개인은 분명 한계가 있다. 이거를 인정을 하면은 진짜 훨씬 더 편안해지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 혹시 좋아하신다면요. 제가 책을 냈습니다. 혹시 돈 얘기해도 될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의 스토리텔링을 좋아한다면 지금 구매하시고 읽으시면 진짜 훅 읽히시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스타일의 스토리텔링을 좋아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으면 여러분은 이 책에 대해서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가서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